자, 다음 소식은요.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하고 있습니까? 실제 11개 상임위를 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법사위에 누가 위원장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정청래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를 하느냐? 지금 정청래가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 지금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돼가지고 뭐까지 했습니까? 상정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상정까지. 법사위에.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그걸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이 해병대원 어머니의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 해병대원 어머니가 해병대 측으로부터 그 편지를 전달했고 해병대에서 그 편지를 언론에 공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KBS도 보도를 했고 SBS도 보도를 했고 MBC도 보도를 했고 TV조선 그리고 JTBC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어제 진짜 넘어도 너무 선을 넘은 곳이 있어요. 넘어도.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MBC입니다. MBC. 제가 어제 해병대원 어머니의 편지를 보도하는 MBC의 보도를 보고선요.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화가 너무 났어요. 자,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주기를 앞두고 보낸 편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참았던 엄마의 심정을 표현해야 살 것 같다면서도 어머니는 고통을 표현하기에 앞서 위로해주신 국민들, 예우해주신 국가,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순직한 최상병을 부하로 뒀던 장군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작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군인을 처벌하는 것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과 선처,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장군은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면서도 수색 지역의 자의적 확대, 오해로 인해 본류에 들어가게 한 지시는 부하들의 소행이라 얘기합니다.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한다는 장군,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어머니.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MBC의 뭡니까? 언론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게 무엇이냐면요. 왜 니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심지어 뭐 하는 겁니까? 해병대원 어머니의 편지와 임성근의 탄원서를 비교해가지고요. 마치 임성근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악마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해병대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성근은 지 살라고 바쁘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편지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해가지고 비교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임성근이 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임성근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선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결국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추진하는 이 해병대원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해병대원 어머니의 편지를요, 악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네? 저는요, 해병대원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말 그리운 그 아들을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빨리 결과 내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정쟁으로 더럽혀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언론에 오르락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빨리 이와 관련돼서 결과 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MBC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해병대원 어머님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임성근의 탄원서를 비교해가지고 해병대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성근은 지만 생각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임성근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왜 임성근을 악마시키겠습니까? 결국에는 특검의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타깃을 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 벌이는 건 아니겠어요.
웃긴 건 뭡니까? 이런 민주당을 지금, 이런 MBC를 지금 민주당이 방송 3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으로서 지켜주고 방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지금 이 나라의 언론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제가 여러 차례 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준 PD, 뭐하러 MBC, JTBC 경향 한겨레 보느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들의 이러한 보도를 따라가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의 왜곡과 이들의 숨겨진 진실들을 믿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언론들의 보도를 받아주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보기 싫어요. 근데 왜 봐야 되겠습니까? 막아야죠. 막아야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해병대원 어머님은요. 뭐라고요? 빠른 수사 결과를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빠른 수사 결과. 왜냐? 해병대원이 사망한 지가 벌써 1주기가 다 돼간대요. 그래서 빨리 이 수사 결과 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제 법사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7월 달로 처리하겠대요. 자, 7월 달로 처리한다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7월 달부터 다시 이 말도 안 되는 특검 전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뉴스에 거론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검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믿을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으로서 이게 뉴스에 오르락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고통 겪는 건 누굽니까? 결국엔 유가족들이죠. 근데 이걸 지금 언론사라는 곳에서 지금 이따위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이따위로? 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병대원 사건 관련돼서 왜 경찰과 왜 공처가 수사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만든 개정안을 통해서 군사건이 경찰로 이첩된 거고요. 민주당이 만든 공처에 따라서 공처가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어디 고발했습니까?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처에.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다 민주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때문에 군 사건이 빨리 결론이 내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찰과 공처에 넘어가게 된 것이고 그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 믿지 못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특검까지 발의하는 게 바로 민주당과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해병대원 어머님의 편지까지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해병대원 어머님의 편지를 악용하는 사람이 또 누구도 있느냐? 바로 이재명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병대원 어머니 호소 거부 말아야.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재명 씨, 해병대원 어머님의 호소는 뭐냐면요. 니들이 추진하는 특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수사 결과 빨리 내려달라는 겁니다.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어요. 만약 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라면 이 수사 결과가 뭔가 부족하다면 뭐 하겠다고요? 본인이 직접 특검 발의하겠다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특검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까지 이용하는 겁니까? 해병대원 어머님의 편지까지 악용해서 특검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제가 여러 차례 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제 해병대원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고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답변했어요. 실제 답장 썼습니다. 최상병 1주기 전에 철저히 책임 규명하겠다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재명 썼습니까? 이재명 답변 썼어요? 답장 썼습니까? 제가 들리기로 아직 썼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좌파 여러분들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좌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 해병대원의 죽음과 관련돼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발의한다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당신들 이거 왜 통과 못 시켰어요? 실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지금 청원서입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이러한 청원서를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실체 규명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이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 즉 뭐 하는 겁니까? 해병대원 특검 빨리 재발의해라. 이거 빨리 재의결해라. 라고 좌파들이 지금 저렇게 국회에 청원 넣은 겁니다. 자, 이거 언제까지냐? 종료일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 뭡니까?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5만 명 못 채웠습니다. 5만 명 못 채웠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병대원의 특검에 진상을 밝히고 싶다라면요, 저거 통과시켜야지. 왜 이날 이때까지도 못하는 겁니까?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은요, 해병대원의 사망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특검을 발의해서 특검을 통과해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용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는 이거 통과시켜야지. 통과 못 시켰잖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재명 지키자는 청원 1위부터 4위까지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문자는요, 지들끼리 촉구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돼서는요, 왜 이거 5만 명 달성 못하냐고. 이게 바로 지금 좌파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뭡니까? 가면 속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은요, 해병대원 사건 관련돼가지고 경찰을 향해서, 공처를 향해서 그 어떠한 외압, 그 어떠한 목소리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냈던 목소리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라는 겁니까? 빨리 수사해라. 빨리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이에요. 네? 민주당이 이러한 특검 폭주, 민주당이 이러한 말전 선전선동, 편향 언론들의 그런 단독 보도들이 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경찰 공처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진상 규명하고 그와 관련 진실을 빨리 마침표 찍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마침표를 지금 못 찍게 만드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좌파 진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편향된 언론들과 민주당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의 정부를 지켜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지금의 민주당 입법 폭거를 막아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다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실제 많은 것들을 정상화시키지 못했다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수사하겠어요? 이재명 기소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민주당이 지금 특검 발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검찰이 수사도 안 했는데, 재판부가 실제 판결도 안 내렸는데 민주당이 판사, 검사 겁박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특검 발의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의 행정부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왜 지금 좌파들의 전쟁에 있어서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이 힘든 과정들을 거쳐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 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두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저들이 숨기는 진실들, 저들이 왜곡하는 진실들, 그것에 속아가는 국민들, 저는 두 눈 뜨고 못 보겠다고요. 왜냐? 우리는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언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에.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 문재인 정권이란 말도 안 되는 정권이 만들어졌고, 그 5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행정부를 우리가 또 지켜내지 못하면요, 누가 정권 잡는 겁니까? 이재명이 잡아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잡는 정권 보고 싶으세요? 네? 이재명이 어떤 일을 벌일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들 더 잘하실 겁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800만 달러, 100억이 넘게 대북 송금한 사건이에요. 북한에 돈 보냈다고요. 그것도 대놓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똘똘 뭉쳐서 지금의 행정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가 그 좌파들의 폭주를 막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나라가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빨리 사법부 판결 내리라는 겁니다. 누가 나서서?
법원장이 나서서 판결 내려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문재인 수사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 바로 이거예요. 문다의 가족이 이상직 측으로 받은 돈 2억 원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과정 속에서 이상직이 만든 타이 이스타젯을 통해서 문재인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급여들을 받아왔는데 그게 지금 검찰 파악하기로는 2억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검찰이 어떠한 증거물을 입수했냐면요. 바로 이런 증거물을 입수했다라는 겁니다. 문다의 가족이 한국으로 오갈 때 이스타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 단서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돼요? 아니, 이상직이, 더 나아가 이스타 항공이 문다이를 위해서, 문다의 가족을 위해서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누굴 바라보고 이상직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결국에는 문재인을 바라보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문다이를 넘어서서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 즉, 이런 2억 원이란 돈은 누구까지 올라간다는 겁니까? 문재인의 뇌물 혐의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제3자 뇌물죄라는 거죠. 제3자 뇌물죄. 네,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던 그 제3자 뇌물죄. 지금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 제3자 뇌물죄. 그와 똑같은 구조로서 지금 문재인이가 제3자 뇌물죄로 수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왜겠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죄 누구와 지금 엮은 겁니까? 최성원 씨와 엮은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최성원 씨와 가족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북송금 지금 저들이 난리치는 게 뭡니까? 이재명과 쌍방울에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다양한 증거 자료로서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문재인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다입니다. 문다이는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딸이에요. 가족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도 아닌 최성원 씨와 엮어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실제 대법 판결까지 내렸는데 문재인은 설마 문다이와 연관돼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족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적용을 안 받는다? 이와 관련 그냥 벗어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도 이와 관련돼서 제3자 뇌물죄로 수사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혐의가 지금 얼마라는 겁니까? 일단 나온 것만 지금 2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2억 넘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산에 있는 문재인은 수사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문다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까지 있다고요? 김정수까지 지금 검찰이 본격 수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형사 1부에 있었던 걸 형사 2부로 옮긴 겁니다. 재배당됨으로써 수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김정숙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게 단순히 인도 외유 논란뿐만이 아니라 샤넬 자켓, 경호원, 수원 강습까지도 모두 다 수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 모두 다 이종배 시어님이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다 고발했습니다. 인도 외유 논란, 샤넬 자켓, 경호원, 수원 강습 다 이종배 시어님이 다 고발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의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형사 1부에 있던 게 형사 2부로 재반영되어서 모든 수사가 다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문재인이 모른다? 김정숙과 관련돼서 문다이와 관련돼서 실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가족인, 네, 남편이자 아빠인 문재인이 아무것도 모르게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문재인까지 수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안 했더라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면, 더 나아가 지금 민주당이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정부가 무너져 내렸더라면 이게 되겠냐고요.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겠냐고요.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하겠냐고요. 실제 언론 보도가 나오겠냐고요. 못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뭔가 불만이 있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 행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얘기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불만 섞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모두 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방법만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나아가는 것보다 그게 안 된다라면 다른 방법도 써보고 다른 방법도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목표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계속할 겁니다. 지금도 좌파들이 이재명과 관련돼서 방탄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 방탄 작업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방향성이에요. 제가 팩트 체크해드리는 근거 자료들, 제가 보여드리는 그 자료들을 함께 외쳐주는 정치인이 누가 있는지, 그걸 함께 외쳐서 수면 위로 띄워주는 정치인이 누가 있는지, 저는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 기준점을 두고 실제 이 전당대회를 바라볼 것이고요. 그런 후보와 관련해서 지지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